악몽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에는 어둠을 탐험하고 비밀을 밝히며 두려움에 맞서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춥고 무서운 여행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준비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인형의 속삭임. 어느 어두운 밤, 작은 마을에 있는 고독한 집에서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나였다. 미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어머니는 한나절 동안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집에 혼자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오래된 인형을 발견했다. 인형은 어둠 속에서 미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인형은 미나에게 이상한 느낌을 줬다. 그러나 미나는 무시하고 침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밤에 그녀는 인형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형이 미나에게 속삭였다. 나와 함께 놀자.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미나는 인형이 어머니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인형은 더욱 더 이상해졌다. 그것은 밤에 미나의 침대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꿈속에도 나타났다. 미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미나는 인형을 집 밖으로 던졌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형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 더 사악해졌다. 미나는 인형이 자신을 지배하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집 안에 갇혔고 인형의 속삭임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소리 없이 소리쳐졌다. 결국엔 미나는 인형의 속삭임에 속삭임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미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들어오지 않았다. 인형은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미나의 속삭임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었다. 인형의 속삭임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졌다. 그들은 미나의 실종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몇몇은 그녀가 인형에게 끌려갔다고 믿었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을 미신으로 여겼다. 하지만 밤에 그 집에서는 여전히 속삭임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는 말했다. 나와 함께 놀자.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욱 더 크게 들렸다. 인형의 속삭임은 끝없이 계속되었고 누군가는 그 소리에 미쳐갔다. 이제부터 그 집은 인형의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영원히 거기에서 떠나지 못할 것이다. 인형의 속삭임은 계속되고 그 소리는 영원히 그 마을에 남을 것이다. 한층씩 내려갈수록 깊어지는 공포. 어느 한 쇼핑몰에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일어난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놀랐다. 그런데 논란보다 더 큰 충격은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하강하는 엘리베이터와 함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영상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 공포의 순간을 세세하게 포착했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몇 번이고 다시 보았지만 그 공포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이 소식은 짧은 시간 안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깊은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면서도 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당했다. 이에 따라 그곳은 이른바 저주받은 엘리베이터로 불리며 근처 주민들조차도 그곳을 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날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결심했다. 젊은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을 자극당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것에 동의했다. 어둠 속에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소리 없는 진동이 공포를 배가시켰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갑자기 열리자 젊은이들은 놀랐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곳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다. 어둠 속에서 빛은 사라졌고 단 하나 남은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뿐이었다. 곧 그들은 어둠 속에서 보이는 이상한 모습들에 충격을 받았다.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것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어둠 속에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지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이 엘리베이터는 어둠 속에서 사라지고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젊은이들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어둠은 그들을 감싸며 절망 속으로 끌어들였다. 각자가 자신의 공포에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그들은 어둠에 의해 소멸될 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젊은이들은 눈을 떴다. 그들이 있는 곳은 끔찍한 광경을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끔찍한 모습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부터 절망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비명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라져갔다. 이후 그곳에서는 더 이상 그들에 관한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그저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라져버렸고 그들의 몸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엘리베이터는 그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잊혀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와 비명은 어둠 속에서 끝없이 울려 퍼져나갔다. 이 엘리베이터는 이제 공포의 상징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 일은 언제까지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며 그곳은 영원히 끔찍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어두운 집. 한산한 산골 마을에는 전설과 미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지내지지 않는 오래된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곳이라고 믿어지고 있었다. 모두가 그곳을 어두운 집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청년 한 명이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졌다. 그는 자신의 용기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혼자 그 어두운 집을 찾아갔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용기를 유지하고 집으로 다가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어둠과 침묵에 둘러싸였다. 그의 발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그는 각 방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어두운 곳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곳을 찾았다. 그러던 중에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그의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채로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집을 나오려고 할 때 문이 자동으로 닫혔다. 그는 닫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미쳐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가자 그의 몸에는 이상한 감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공격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그것은 소용이 없었다. 그는 마침내 음침한 어둠에 휩싸여 무너졌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시체는 발견되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것이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사체가 발견된 후로도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유구한 전설로 남아 있었다. 유령의 무덤. 옛날 한 작은 마을에는 고난과 시련에 시달리던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이 여인은 남편과 아들을 잃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작은 무덤을 만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녀의 아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는 점점 더 괴로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여전히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아들을 찾기 위해 무덤 근처에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밤, 그녀는 무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아들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지만 더욱 괴기하고 무서웠다. 그녀는 무덤에 떨어진 눈을 돌렸고 거기에는 아들의 형상이 흐릿하게 보였다. 여인은 당황해 무덤을 떠나려 했지만 그 형상은 그녀를 따라가며 목소리를 내며 울음소리를 내다가 다가왔다. 그리고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인은 절망에 빠져 도망쳤지만 그 형상은 그녀를 계속해서 따라붙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여인이 무덤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정신을 잃고 있었고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끔찍한 경험을 겪었다고 말할 수 없었지만 눈에는 무서움과 공포가 여전히 감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무덤 근처에서 그녀가 무서운 유령에게 공격당했다고 믿었다. 이후로 그 무덤은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여인은 다시는 무덤 근처에 다가가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면 여전히 그 무덤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유령의 형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곳은 이제 그 마을의 무시무시한 이야기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러나 여전히 무덤 근처에서는 절대로 밤에 혼자 있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곳에는 아직도 공포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무서운 인형집. 작고 고요한 마을 한가운데에 오래된 인형집이 있었다. 그 집은 희미한 빛과 무서운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으며 낡고 부서진 인형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 인형들은 상상력을 자극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일으키는 느낌을 줬다. 그러나 그 인형집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곳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저주받은 곳이거나 악령이 가득한 곳이라고 믿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다. 그들은 노부부와 그들의 어린 손녀였다. 노부부는 새로운 집에 안주하며 즐겁게 살았지만 어린 손녀는 자꾸만 그 인형집으로 가려고 했다. 노부부는 그녀가 거기에 갈 때마다 걱정했지만 그녀는 항상 그곳을 방문하기 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린 손녀는 혼자 그 인형집으로 갔다. 노부부는 그녀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실종 신고를 했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어린 손녀는 인형집 밖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녀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형처럼 동작하며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함께할 거야. 이후로 그 인형집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인형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어떤 이들은 밤에 그 집에서 괴기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주장했다. 그 인형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공포스러운 곳으로 남아 있었고 그곳의 비밀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그 인형집에는 무언가 더 끔찍한 것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 인형집에 다시 누군가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인형들을 모두 수집하고자 했던 보물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그 인형들을 가져가고자 했지만 그들이 무언가에 저주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는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인형들이 움직이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놀랐고 두려워하며 그 인형들을 곧바로 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인형들은 이미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인형들과 함께 그 무시무시한 인형집의 주인이 되었고 그곳에서 영원히 갇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어둠에 도전하길 감히한다면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구독하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